새누리당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자세한 경선 방식 알아봅니다. 6.4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농촌 지역의 선거법 위반이 많이 늘어나면서 위반 행위가 벌써 지난 선거 때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속 200km 이상까지 달릴 수 있는 주회로와 등판로 등을 갖춘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대구 도심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벚꽃길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는 이른바 2-3-3-2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의 취지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한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 2-3-3-2는 전체를 10으로 보고 대의원 2, 당원 3, 국민 3 등 선거인단이 8, 여론조사가 2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대구시장 선거인단은 모두 10,000명, 이 가운데 대의원이 2,500명, 당원과 국민이 각각 3,750명입니다. 경북도지사 경선은 선거인당 8,000명 가운데 대의원 2,000명, 당원과 국민이 각각 3,000명입니다. 당연직을 갖고 있는 우리 대의원들이 20% 정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 그러니까 입당만 돼 있으신 분들이 한 30%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선거인단들이 일반인이지만 저희들이 랜덤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한 3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의원과 당원의 표심에 의해 최종 후보자가 가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의원과 당원에 비해 일반 국민의 참여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대의원과 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3-3-2 방안은 결국 대의원과 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 대구시장 경선의 경우 서상기, 조원진 의원이 더 유리하고 지역 기반이 약한 권영진 후보가 가장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만 상향식 공천이었다는 비판으로 막을 내릴 것인지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2-3-3-2 방안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6.4 지방선거가 2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혼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더 심해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군에서 벌써 돈선거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것인데 불법, 탈법 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여당의 당내 경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88건입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의 적발 건수 88건에 비하면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그만큼 혼탁하고 과열됐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품을 뿌린 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았고 불법 인쇄물을 유포하거나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로 적발된 것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각 정당에서 경선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선거 분위기가 가열된 면도 있고 또 선관위에서 광역 조치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수사나 내사를 하고 있는 선거사범 106명 가운데 경북이 93명으로 10중 9이 경북의 농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당 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 금품 살포와 같은 과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가벼운 사안이라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대구시장은 김부겸 예비후보 1명만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지방선거 소식은 서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구는 1명, 경북은 3명이 신청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 예비후보 1명만 신청했습니다. 경북도지사 후보는 김병희, 오중기, 최영록 등 3명이 신청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이용득 최고위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오락가락하던 대구시장 후보자 선출 대회를 20일 오후 1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이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대구 중구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재공모한 결과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과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심현정 예비후보 2명이 신청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면접 심사 등을 해서 경선 여부와 방식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늘 대구체육관에서 사전 투개표 시연회를 열고 투표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는 다음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신분 증명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 투표 용지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바꾸고 후보자 이름 기재 순서도 선거구별로 바꾸는 가로형 순환 배열식이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주행 성능 시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관련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어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요철 구간을 달리면서 각종 부품에 전달되는 영향과 주행 성능이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등판 구간은 물론이고 젖은 노면, 소음 시험로 등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20개의 시험로에서 국제표준 인증 규격 항목 30개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시험장 구간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선 그물망이 설치되어서 차와 도로, 차와 보행자의 시험도 가능하며 달성군 부지면에 문을 연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은 총 사업비 975억 원이 들어간 국내 유일의 자동차 시험평가 인증기관입니다. 지난 한 달간 시험 운영에만 20개 업체가 부품 성능 시험을 했고 넥센 타이어는 10년 장기 계약을, 대만의 한 타이어 업체는 벌써 2차례나 시험 의뢰를 해온 상태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인증 시험장인 스페인의 이디아다와 기술 협약을 맺어 시험평가 결과를 상호 인증하도록 추진하기로 해 스페인까지 가야 했던 국내외 자동차 관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테스트한 그 어떤 추액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이 적극성을 띠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추었기 때문에 대구시는 부품 시험장이 인근 테크노폴리스의 국책연구기관과 조성이 한창인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문을 연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을 지역 산업계가 얼마나 어떻게 잘 이용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스티로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대구의 한 중학교 별관 건물에서도 불이 나 오늘 하루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대구 성서공단 안에 있는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300여 제곱미터와 기계, 스티로폼 제품 등이 탔고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인력 60여 명이 출동해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대구 산격중학교의 화장실이 잿더미로 변하고 복도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산격중학교 별관 건물 4층 화장실에서 불이 나 화장실이 잿더미로 변하고 복도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불이 난 건물에서는 수업이 없어 학생들이 다치거나 대피하는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방 안에 있던 48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집중적으로 탄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월배시장 안에 있는 식자재 슈퍼마켓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11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오늘 엑스포에서 개막돼 모레까지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24개 나라에서 350개 회사가 참여해 국제 그린 에너지 컨퍼런스와 수출 상담회 등이 열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지역 그린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방향을 찾고 그린 에너지 기업의 유치와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줄여서 앱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한 대학생이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 화제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숨어있던 사진이 나타납니다. 긁는 복권 방식을 이용해 만든 앱입니다. 동물의 모습에 손을 대면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안동대 4학년 심주은 양이 앱 시장에는 없는 이런 나만의 앱, 내가 필요한 앱을 쉽게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앱 제작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컴퓨터 코딩 작업을 못해도 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앱 인벤터에 자세한 사용법이 담겨 있습니다. 한 5분 만에 게임이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획기적이다 싶어서 학생들이 학습하게 좋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앱을 사용만 하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치면 4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통신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되고 창의성이 개발이 되어지고 또 만든 것을 또 친구들한테 주면서 자랑할 수 있고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강국될 수 있는 방법들이 심양의 책은 고등학교 앱 시범 교육 교재로 채택돼 현재 전국 8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요즘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 대구에도 아름다운 벚꽃길이 많습니다. 연중기획뉴스 오늘은 도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벚꽃 명소를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분홍빛 또는 새하얀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봄비나 바람이 불면 꽃이 금세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데요. 이 경주나 경남 진해같이 유명 관광지를 굳이 찾지 않아도 대구 도심 곳곳에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저동 금호강변. 이곳은 오로지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에 벚나무들이 흐드러진 꽃잎을 자랑하며 늘어서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잊고 느긋하게 새하얀 꽃터널을 거닐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막 화사해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까지.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동료들하고 같이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죠? 이 봄에 만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좀 우울했는데 오늘 이 보면서 많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성동 벚꽃길은 대구에서도 소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숨은 명소입니다. 해마다 벚꽃이 만개할 무렵 주민들이 벚꽃 축제를 여는데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축제를 가을로 미뤘습니다. 경상가면공원의 벚꽃. 꽃의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인 왕벚나무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노년의 신사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꽃송이를 한껏 품고 있어 위풍당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선화당, 징청각 건물과 어우러져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수성모세 벚꽃은 야경이 일품입니다. 조명을 받아 화사하게 빛나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합니다. 조명에 비친 벚꽃들 보니까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나와서 벚꽃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일찍부터 벚꽃이 아름답기로 잘 알려진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와 몇 해 전 대구시가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한 달성군 용연사 벚꽃길까지 연분홍꽃 봄의 향연이 대구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지난해 말 개통 후에도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신천 좌안도로 두산교 아래에서 신천대로 사이 도로를 내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창에서 대구시청 쪽으로 가는 운전자는 두산교 직전 장애인 복지관 앞에서 두산교 아래로 진입해 상동교 아래를 거쳐 신천대로에 진입할 수 있어 통행 방법이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대구의 저녁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은 지난달 기준 332명으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교직원이 퇴근을 해 학교 보안관 등 소수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전국 시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영천댐과 주변 하천을 연계한 영천댐 공원이 오늘 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영천시 임고면 3mm에 들어선 영천댐 공원은 국비 118억 원이 투입돼 댐 남측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연못, 인공폭포 다목적 운동장, 수면데크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앞에는 이용객들의 휴식광장이 있고 자호천변을 연계한 여유 공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4조 7,900여억 원으로 전달보다 4.2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시장의 시가총액은 1,311조 원으로 전달보다 0.95% 상승에 그쳐 대구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컸습니다. 또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도 2월에 비해서 각각 8.1%와 11.9% 증가했습니다. 군위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지역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되판 혐의로 44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전기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유 씨가 농업용 전선은 겨울철에 사용량이 적어 도난 사실이 늦게 발견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12시쯤 구미시 지산일길 A씨의 집에서 54살 최모 씨가 둔기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가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최 씨가 친형이 가출 신고를 한 뒤 이틀 만에 A씨의 집에서 발견됐다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A씨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뒤 휴대폰을 꺼놓은 채 잠적했다가 경찰이 회유하자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찰서에 출두했는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달아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청과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는 이달 21일부터 닷새 동안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고령과 성주 지역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과 대구 염색단지 또 서대구 공단의 도금 염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시설 사용이나 가축 사육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또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환경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업장은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